네, 듣기만 해도 지식 없고 딩딩대 오늘 뉴스 데스크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9월 19일이고요.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죠. 또 많은 분들이 100분 넘게 벌써 들어와서 네. 이렇게 또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죠. 저희가 오늘 근데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네. 오늘 또 공지사항이 하나 있다면서요? 공지사항이라기보다는 이 어떻게 보면 같이 좀 축하해야 될 일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C 뉴스 채널 네. 이 디지털 5억 8천만 회 조회수를 달성했다는 소식. 아니 5억 8천만이면 누적? 지금까지 누적으로? 아니지. 한 달, 8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5억 8천만 조회수. 부럽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딩딩대학은 딩딩대학의 사실 어떤 미래다. 5만 8천도 반가운데.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 MBC 뉴스 채널에서 감사 이벤트로 모두 580여 분에게 별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리얼 치즈 베이글. 이거 크게 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지금의 딩딩대학 규모로서는 사실 상당하게 예. 어려운 규모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네. 지난달에만 네. 딱 한 달 동안에만 네. 5억 8천만 뷰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580분에게 커피랑 빵을 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뭐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안 쏘겠죠. 그쵸.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기 때문에 그러네. 역대 언론사 중에서는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네, 지금 6시까지 오늘 지금 뭐 4시간 만에 벌써 한 2,000명 이상 응모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다음 주까지 이어지니까요. 네, 다음 응모를 주 월요일까지 팍팍 해주십시오. 네, 진행되는 이벤트 많이 응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별다방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럴 때는 한번 가는 거죠, 우리. 같이. 이사님이 마봉춘 10억 조회 될 때까지 가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뭐 뉴스데스크 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뿌듯하죠. 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네. 사실 근데 이게 이 구독자분들이 다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뭐 조회수가 그냥 나오지 않죠. 또 구독자분들이 또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 하니까 네. 이게 쌓이고 쌓여서 5억 네. 8천만 뷰가 나온 건데. 저기 혹시나 오늘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다면 네. 또 손가락 미끄러지면서 네. 또 MBC 뉴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네.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5억 8천만 뷰의 어떤 비결이랄까 이게 뭐가 있을까요? 확실히 라이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 소통 저희가 또 많이 하고 있고 네. 저희가 또 실시간 벌어지는 상황들 지금도 영국 상황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계속 뭐 벌어지는 일들은 네. MBC에 오시면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벌써 쭌쭌이님 마음이 급해. 네. 오늘 미리 보는 한 주 무엇일까요? 이러면서 일정 먼데이. 보채고 계시는데요.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일정 먼데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순서 일정 먼데이의 첫 순서. 뭐 이거 오늘 일정은 이거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예, 세기의 장례식. 사실 이제 세기의 결혼식에는 많이 이렇게 세기를 붙이는데 세기의 장례식에는 잘 붙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안 좋은 이벤트니까 보통은. 예, 근데 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 지금 이 시간에 계속 거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고요. 우리 네. 시간 저녁 7시니까요. 지금 저희 방송과 함께 시작을 했고 근데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커핀 관이 이제 도착했다. 맞습니다. 운구행렬이 맞습니다. 도착했다. 이런 속보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번 그 장례식은 그냥 장례식이 아닙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VIP들이 500명이 총 출동. 500명 예. VIP. 근데 VIP 직접 VIP만 그런데 간접 VIP까지 합치면 거의 뭐 수천 명의 네. 각국의 인사들이 많이 방문한 그런 상황이어서 뭐 경호랄지 의전이랄지 이런 거로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일단 오전 8시부터 사원 내 귀빈 입장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와 동시에 사원의 종이 1분에 한 번씩 여왕의 향년인 96번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행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그 VIP가 500 나왔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영국 국민 그리고 또 유럽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사실상 이 접근 자체가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조문 거부다 뭐 이런 말 써주시는 분도 계신데 김보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문 거부라고 보는 건 조금 지나친 표현 같긴 하고요. 네. 조문을 못한 건 사실이죠, 근데. 네, 조문 못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많은 각국 정상들이 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작전 이름도 있어요. 런던 브릿지 작전이라고. 이
장례식. 이 장례식을 치르는 걸 이제 런던 브리지 작전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많은 사람들과 VIP들 통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행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의전 공무원만 네. 영국에서 300명이 투입된 정말 그 대규모 프로젝트고 네. 정말 전무후무한 이벤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역사를 좀 보면은 이제 1965년 윈스턴 처칠 전 총리 서거 이후 57년 만에 국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규모가 큰 행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데스크 아마 거의 앞부분에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런던 현지에 특파원들도 나가 있고요. 네. 또 대통령실 관련 소식도 저희 기자들이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오늘 일정 이거 좀 꼭 챙겨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게 그냥 일정이 아니라 이제 외국 정상들을 만나는 또 계기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뭐 외교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지금 외신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리즈 트러스 이제 신임 영국 총리죠. 영국 총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어떤 각국 정상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냥 본국에 앉아서 한 번에 그냥 VIP 500명을 접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외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또 예를 들면은 뭐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다음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도 이미 조문을 마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거기 이제 차량 의전이 좀 어렵다는 통보를 받으니까 네. 걸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네. 지금 이 사진이 좀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기 선글라스 쓴 게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이게 대통령인데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게 패셔너블하죠. 네. 네. 그 뒤에 또 인상 빡 쓰고 오는 저 경호원도 손에 보면 이제 반자동인가요? 소음기가 달린 총 같아요. 네, 총이 또 보이고 삼엄한 경계 속에 또 참 조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소식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다 뉴스데스크에 나오니까요. 네. 자세한 소식 거기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큰 행사로 갔고요. 자, 내일 일정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일 일정 빡빡합니다. 내일 일정 바로 현지 시간인데요. 이거는 네. 이제 뉴욕 현지 시간으로 내일 윤 대통령이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이런 네.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자 외교. 그러니까 유엔 총회 연설을 의미하는 건데 네. 이제 유엔 총회면 이제 196개국이 있는 회원국이 있는 다자 중에 정말 다자죠. 네. 거기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고요. 네.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외교적으로 제일 급한 현안이 지금 북핵 문제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게 지금 네. 굉장히 다급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면은 뭐 그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앞으로의 뭐 구상이라든지 그렇죠. 전반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한 번씩은 다 하셨던 거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북한이 지난 추석 연휴 때 뭐 묻혀서 잘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강경한 네. 방침에 네. 핵무기 운용 지침을 내놨어요. 네. 5개인데 핵심은 보통 핵무기는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핵무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의 균형을 위한 비대칭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용이자 방어용.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내가 먼저 막 여기 쏘고 저기 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아. 나는 핵이 있기 때문에 나 함부로 건드리면 나 그때는 이걸로 가만 안 둬. 약간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이 대응 전략 무기 이렇게 인식이 많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핵의 선제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그런 상황인데 북한이 핵의 선제 사용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운용 지침을 내놨어요. 사실은 추석 연휴 기간에.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그럼 우리한테 뭐 먼저 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좀 불안이 커진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바쁘게 좀 그에 대한 협의 막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엔 총회 연설한다니 당연히 북한 관련 메시지가 나올 거다라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근데 간 김에 한일 정상회담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예정이 돼 있고요.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네. 지금 이게 좀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정상회담까지는 안 하는 걸로 일단은 얘기가 돼 있고 이 또 외교라는 게 또 근데 막판까지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게 MBC 뉴스 썸네일인데
이게 처음에 알려졌을 때만 해도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네. 현지에서 상황이 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또 물밑에서 어떤 이게 사실은 이러다가 또 만나면 굉장히 극적인 또 장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거고 네. 지금 아무래도 이게 원래 유엔 총회 연설만 딱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런던에서 또 조문을 위한 장례식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무래도 좀 이게 일단락돼야 오늘 행사가 일단락돼야 좀 내일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많은 또 분들이 의견 좀 내주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내일 일정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현지 소식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 지난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 잠깐 만났던 장면인데 네. 이게 이제 나토 근데 이거 보면서 참석 느낀 때, 건 뭐냐면은 만나기 싫은 사람 두 사람을 네. 네, 딱 앉혀놓고 뭔가 이게 모양을 좀 만들려는 느낌이 좀 나긴 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바마 정부 때 네. 전략이 어쨌든 한미일 동맹 강화,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 압박, 뭐 이런 식으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그런 구도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때 넘어오면서 그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트럼프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조금 그 양상이 바뀌었었는데 다시 민주당 정권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바이든이 과거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해오던 것과 비슷한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 나왔던 게 그래서 한일 위안부 협정이긴 했었어요. 네. 그때 사실은 우리가 굴욕 협정을 맺었다, 굴욕 협상을 했다 말이 많았지만 그 배후에는 그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 압박이 있었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와 비슷한 정책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저 중국, 러시아가 저렇게 난린데 니네 이럴 때냐라는 식의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뭐 이게 쉽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북중러를 어떻게 보면 고립시키기 위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어떤 방어선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 일본이 좀 사이가 좀 좋아야지 뭐가 이게 되니까. 그죠? 미국의 전략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두 한국과 일본을 사이좋게 만들려는 미국의 어떤 시그널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저희가 뭐 딩딩대학에서 콘텐츠로도 다룬 적이 있지만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육군 전력이 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육군 장교 출신 아닙니까? 육군 또 포병 출신인데 뭐 많이들 또 얘기해. 뭐 자위대, 뭐 육군 자위대랑 뭐 육상 자위대랑 한국 육군이랑 뭐 싸움 누가 이기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공통된 의견이 상륙만 하면, 상륙만 무사히 하면은 상륙만 하면 우리가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일본은 또 섬나라다 보니까 해군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뭐 해군력이 강하죠. 엄밀히 말하면 해군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일본은 해상 자위대, 해상 자위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해군력과 마중물미 염총장님 ROCT인데 아닙니다. ROTC를 또 오타 낸 거겠죠. 양 총장이 ROTC다는 거고. 일본의 해군력과 한국의 육군력이 사실 힘을 합쳤을 때 사실 중국은 제일 좀 껄끄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좀 계속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한일 관계 개선을 계속 압박할 수 있다. 그럼 내일까지 좀 상황을 좀 봐야겠네요. 그거를 그렇죠? 이제 관전 포인트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일정. 네. 전국의 독감 유행 주의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잊고 있었던 건데 사실 독감이 매년 돌아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독감 유행 주의보가 또 내려져서 이게 트윈데믹이라고 또 부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 이후에 3년 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3년 만에 독감이 돌아왔다기보다 독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가 코로나라는 이제는 독감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을 정부 차원에서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올해 아마 겨울을 좀 나기 위해서 독감 백신 대상자분들은 좀 잘 챙겨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19 백신하고 독감 백신이 동시 접종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사실상 지금 나온 얘기로는 코로나19 예방 접종하고 독감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다만 이 동시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 일부 어떻게 보면 좀 일부 좀 부작용까지는 아니지만
뭐 국소 반응이라고 해서 뭐 열이 좀 더 나거나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각각 다른 부위에 근데 같이 이렇게 맞으면 여기 하나 괜찮다는 거예요? 막 9% 오르면서 좀 국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외에는 같이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전 국민 다 무료는 아닌데 네.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령층, 그다음에 임신부, 그다음에 또 어린이 이런 대상자에게는 이제 국가가 무료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원을 받아서 접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접종 대상자별로 이 기간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1일 날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세히 보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수요일에. 여기 보면은 이제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뭐 무료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잘 챙겨서 올겨울 또 건강하게 나실 수 있도록. 여기 해당되지 않은 분들도 이제 유료로 맞을 수 있다. 유료로 맞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독감 백신이 이제 3가 백신이 있고 4가 백신이 있어요. 요거 좀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독감 백신 고르실 때 참고하셔야 되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몇 종류나 될까요? 독감 바이러스는 사실 매년 새롭다고 봐요. 너무 많아. 인플루엔자는 뭐 매년 새롭다고 봐요. 그래서 독감을 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 종류별로.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찍어요. 찍어. 어디 보자 올해는 뭐가 좀 유행인가 이러고는 A 찍어. 그래서 원래 옛날에 A만 맞았어. 근데 B가 유행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닭 줬던 게 이제 지금 이 전문 용어로 말짱 꽝이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럼 야 A, B 2개 맞아 한꺼번에 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C가 유행해버려. 그래서 이게 2가 백신이 3가가 되고 4가가 되고 점점 늘어난 게 4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가에서 4가로 갈수록 또 예방되는 종류가 더 많다 이렇게 좀 참고하고 이게 좀 접종하실 때 더 비싸겠죠 당연히? 당연히 비싸죠. 빌로바TV님 WHO 점집이라고 점집 아니고 이 독감이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너무 세게 전문 용어 뒤어서 그런데 이 독감도 어떻게 보면 치명률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0.05에서 0.1%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누적 치명률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독감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해당 대상 되시는 분 그리고 내가 약간 독감에 좀 약하다 매년 이런 분들은 독감 백신을 꼭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일정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이날 좀 중요한 게 나오죠? 중요한 게 나옵니다. 미국 금리가 0.75%포인트 인상이 확실시 되고 내년 전망까지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0.75%포인트 인상이 되면 예상은 시장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출렁이지는 않을 거다. 다만 1%포인트를 만약에 올렸다라고 하면 시장이 또 상당 기간 또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보자면은 22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FOMC라는 회의를 통해서 미국의 9월 기준금리가 결정이 됐는데 사실 기준금리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지표는 물가죠. 물가인데 물가가 어땠었죠 지난번에? 물가가 일단 8.3%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당초 예상했던 8.0이나 8.1에 비해서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또 확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증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 당시에는 소비자 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0.5%포인트냐 0.75%포인트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0.5는 그냥 전문 용어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0.75%포인트가 확실시 되면서 이제는 0.75%포인트냐 혹시 1%포인트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유키님, 저거 언제적 금리입니까? 3일 전에 1.6% 올랐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랑 기준금리는 다른 거긴 그렇죠. 하죠.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우리 토지를 보면 이제 기반함 같은 거예요. 그렇죠. 파도 사실은 안 파지는 이제 가장 바닥이고 여기서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 이제 가상금리를 얹어서 시장금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또 우리가 바다 건너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한국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20일 현지 시간으로 20에서 21일 이제 FOMC 공개시장조작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하고 우리로 따지면 20일 새벽에 그렇습니다.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환율 많이들 걱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원화가 싸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달러가 강해져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달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해지면 금리를 올려서 우리도 나는 환율을 잡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이제 회의장이에요. 회의장 모습인데 이날 얼마 올리냐는 사실은 이제는 중요하진 않아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0.75 이상 올리는 건 100%가 됐으니까 사실상.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내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은 이제 그 비율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삼국지 보면은 이제 주유랑 제갈공명이 저희 공격을 저기를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가 있을까 이제 위나라를 상대로 싸울 때 그래서 둘이 이제 뭘 하냐면 이렇게 쪽지에다가 몰래 쓰죠. 한번 써볼까 이렇게.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탁 써.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딱 까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국지를 보면 이제 화공으로 결정이 됐죠. 불로 이제 전쟁을 치른다 이렇게 이제 결정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목이 나오는데 비슷하게 지금 내년 금리 예측이 이루어지죠. 네,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연방 위원들 여기 이제 공개시장 조작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내 마음 속에 화공을 찍는 거야. 과연 언제 금리 인상하는 게 적절할지 그리고 몇 퍼센트 포인트를 하는 게 적절할지를 이제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으니까 거기 이름이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죠. 안 써 있죠.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연준 위원들의 속마음을 지금의 금리 판단이나 이런 연준 위원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게 점도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저도 질문 많이 받아요. 지금의 고금리가 언제까지 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의 고물가가 언제까지 갈까요? 질문 많이 받는데 사실은 이게 뭐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연준 위원들의 어떤 점도표를 보면 이게 상당히 좀 더 가겠구나 아니면 좀 덜 가겠구나 이런 것들은 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초국님이 제방인가요? 그러셨는데 김보라님이 실방 아닌가요? 또 이러셨는데 저희 실방이죠. 네. 저희가 7시 22분 현재 정확하게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쭌쭈닝님이 이번에 푸대 딩대 위크네요. 이게 정확히 또 알고 계시는데 더군다나 이 중요한 소식을 목요일에 어떤 총장님이 정철진 평론가님과 머니톡을 진행할지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화수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도표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영어로는 이제 다트 플랫이라고 돼 있어요. 그 점을 찍어서 도표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찍었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렇죠.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내년에 금리가 몇 %일 거다라는 걸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대략 내년에 어느 정도 가겠구나 하고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게 점도표인데 이게 공개되는 거죠 이번에? 이게 공개됐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연준 위원들의 마음속을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냥 이걸 맹신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어쨌든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속마음을 아는 거 의미가 있고요. 지금 사실은 미국 금리가 지금 역전되게 생겼죠, 우리가. 이미 역전이 됐고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상한이 이제 우리랑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그래요. 이거 미국이 금리 올리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 다 망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중남미 국가처럼 굉장히 자본시장이 불안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빠져나가거나 위기가 올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이제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도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이게 큰 폭으로 장기화될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장기화도 장기화인데 그 큰 폭이 일단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번 주에 0.7로 올라가면.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도 그냥 0.25% 포인트씩만 베이비 스텝으로 올려서는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한국은행이 올 연말까지 3%선 제한했었는데 지금 미국이 4%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4%, 4.25% 나오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3%대 그냥 머물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리도 조정이 돼야 되고 코일레님 가계부채 큰일이네요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를 또 침체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금리가 또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네. 아니 금리는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마음대로 빌리지 못하면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계 기업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고 빚이 많은 기업들은 그 밑에서부터 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 실업이 생기고 고통이 수반됩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미국 은행의 대빵인 이제 페드의 어떤 전체적인 기조는 뭐냐면은 파월 의장도 그렇고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네. 살 사람은 살아라. 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해해달라. 이해해달라는 게 뭐야? 야, 아플 거야. 우리 저 주사 맞으러 가면 뭐래? 간호사. 따끔해요. 따끔해요. 막 치과 가면 뭐라 그래? 좀 아파요. 좀 아파요. 네, 아프면 손 드세요 하면 손 들어도 안 하죠. 네, 손 들어도 계속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보면 이제 미저리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실업하고 물가를 합쳐가지고 고통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고통이 상당히 크다 이런 그렇죠. 거죠. 네. 바로 그게 목요일 날 발표된다는 거. 홍승변 이따끔 기자. 네. 따끔따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 일정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일정이 빡빡하죠? 빡빡합니다 오늘. 자,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 23일 부산 입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일단은 단어가 주는 게 그렇죠. 항모도 힘든데. 항모도 힘들어. 근데 핵항모야. 핵항모. 근데 미국 미제야. 미제. 그러면 미제 핵항모는 이거 감당이 안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북한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네. 북한이 말하는 핵무기는 주로 미국 본토를 겨냥하거나 혹은 일본의 주요 도시를 노린다거나 이런 식의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전략핵이라고 합니다. 전략핵.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전략 자체의 국면을 바꿀 만큼의 그런 무기. 그 전략핵이었던 게 그래서 사실은 2017년에 북한이 화성 15 미사일 발사하고 이랬던 게 다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루미님이 아주 정확한 표현 해주셨는데 저게 핵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항모가 아니고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아니 그렇죠. 핵잠수함도 마찬가지고. 근데 핵무기도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죠. 핵무기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네. 그랬는데 북한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면서 이런 작은 핵을 흔히 전술핵이라고 합니다. 전술핵.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략핵이 초코파이 한 박스면 전술핵은 낱개 포장, 소포장. 요건 어때? 가벼워서 던지기가 좋네. 던지기가 좋고 이거는 하나 먹으면 배가 부르진 않잖아요. 바꿔 말하면 전략핵만큼 사용에 대한 부담이 크진 않은 거지. 그래서 국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그 위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말했잖아요. 추석 연휴 때 지금 남한을 상대로 쓸 수 있다는 식의 위협을 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이제 우산이라도 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럼 미국한테 가서 아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막아달라. 그게 아니면 우리도 핵 가져야지. 뭐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현재 카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바로 지금 반응하는 게 바로 이 핵항모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키워드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확장 억제. 그쵸. 네. 확장 억제. 확장 억제. 아까 제가 우산을 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핵우산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게 우리가 핵무기를 지금 막 만들어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으니 어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운용권 안에 들자. 그래서 야, 네가 북한이 나 핵 썼어? 그러면 미국이 바로 너를 응징할 그렇죠. 거야라는 핵우산을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확장시키자. 맞습니다. 이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핵무기 들고 있으면 저 때릴 수 있어요? 쉽지 않지. 아니 내가 총 들고 있으면 날 치겠냐고. 근데 총이 가짜일 거라마. 총이 가짜. 못 치잖아요. 이런 거를 억지력이라고 합니다. 억지력. 그래서 억지력이 이제 영어로 디터런스야. 근데 이게 우리 이러잖아. 누가 싸우다가 누가 나 때리려고 하면 뭐라 그래? 야, 우리 삼촌이 너 MMA야 너. 우리 삼촌이 지금 태권도 9단이야, 5단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핵을 가진 보유국이 핵을 안 가진 나라의 안보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장해서 넓혀주는 거.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핵이 없는 나라도
억지력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걸 이제 확장 억제라고 흔히 말하는데 지금 미국과 한국이 지금 확장 억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약간 번역이 잘못됐어요. 확장된 억제잖아요, 그렇죠? 억제, 영어로 extended deterrence예요. ED야, ED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확장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확장된 억지력을 그렇지. 확장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가진 억지력을 우리나라 한반도 범위까지 넓혀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확장 억지는 그런 의미인데 확장 억지 수단이 여러 개가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일단 로널드 레이건이 이제 40대 미국 대통령,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뭐 니미참급 뭐 항모에다가 붙이는 이름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대통령 이름이 붙인 게 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많은 무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보통 무기가 아니고 굉장히 그 핵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무기들이거든요. 보면은 폭격기, 핵 잠수함, 뭐 미사일, 핵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우리가 흔히 전략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네,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복무할 때 이 작전 계획을 본단 말이죠. 작계를 보면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게 굉장히 그 앞으로 전투를 하는 건 자세하게 돼 있는데 뒤로 가는 거는 이제 잘 안 됐을 때, 잘 안 풀렸을 때 후퇴하는 계획은 상당히 좀 이렇게 허술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보세요.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억지력이. 그렇죠. 이게 한번 스파크가 일어가 터지면 사실은 이게 뭐 누가 이기고 지구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라이언님께서 한반도 긴장 고조되고 경제는 더더욱 안 좋아지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것도 우리의 보면은 신냉전에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전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좀 위기다 얘기 전해드리고 이제 시간상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넘어가야 님. 돼. 자, 빌런 사냥으로 얼른 가보겠습니다. 네, 빌런 사냥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빌런 사냥 좀 짧게 봐야 되겠는데요. 네, 금방 가야겠네요. 빌런부터 좀 보여주실까요? 네. 자, 오늘 불송치. 불송치. 야, 이거 뭡니까 이거? 근데 기사는 한번 검색을 한번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불송치. 불송치. 이게 사실 송치라는 걸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죠? 이 송치라는 게 사실은 수사기관과 검찰청 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터지면 수사를 어디서 합니까? 보통은 경찰에서 많이 하죠. 보통은 경찰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쫙 해가지고 이 수사기관에서 이 검찰청으로 이 사건을 넘기는 걸, 사건을 넘겨보내는 걸 이제 송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부터? 자, 윤익은 청장이죠.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불송치 포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무슨 송치가 무슨 물고기 이름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다음. 자, 다음. 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인천도시공사청 본부장 불송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불송치는 불이 아니 불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송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송치를 하지 않으면 사건이 계속 진행되겠어요? 재판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 송치를 안 하고 불송치를 한다는 거는 일단 종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법정에다가 이 사람의 죄를 단죄하려면 조사한 거를 검찰에 넘깁니다. 송치라고 하죠. 검찰이 거기서 기소하고 재판하는데 좀 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넘기질 않겠죠. 네. 이게 바로 불송치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럼 이 얘기는 뭔가요? 그러면 신당역 사건이랑 불송치 무슨 관계인 거예요? 일단 스토킹 사건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송치를 하지 않고 검찰청이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않고 경찰 자체적으로 불송치한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불송치한 사건도 언제든지 이번 신당역 사건처럼 갑자기 큰 사건으로 왜냐하면 스토킹 사건이라는 그렇죠.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그럼 예전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불송치 시켰던 사건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보고, 그러니까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더 커지지 않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본다는 거겠죠. 네. 예. 지금 로베르토 맹님께서 아니 불송치 뜻풀이나 하고 있냐 그러셨는데 저희가 뉴스 전에 미리 뜻을 알려드리는 코너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그래서 얼른 퇴근하라고 하시는데 저희 큐시트 산책까지 보고 퇴근하겠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으로 넘어가시죠. 네.
자, 큐시트 산책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빌런 사냥에 또 강조를 한번 했는데 이제 큐시트 산책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빌런 사냥에 대한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 왔는데 지금 저희가 그 오늘 큐시트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일단은 오늘 그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신상 공개됐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31살 전주한 씨의 피의자 신상 공개가 됐다는 소식.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비중 있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자, 바로 이분이거든요. 얼굴 좀 보시고요. 아마 오늘 공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큐시트 보면요. 자, 큐시트 두 번째. 이준석 제명 논란 속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처분을 계속해서 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비대위를 무력화하는 이제 법원 결정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절차상 하자라고 생각하고 다시 비대위를 꾸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진 물러나고 여기에 새로운 원내대표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죠. 다시 왔어요. 다시 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이런 정치권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자, 태풍 난마돌의 곳곳 상처. 초강력 가을 태풍 원인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난마돌은 빠르게 이제 물러갔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번에 어떻게 보면 강한 위력을 보였던 게 상당히 원래는 여름 태풍이 좀 맵다 그랬었는데 이제 가을 태풍이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왜 그런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자세하게 또 풀어드릴 겁니다. 또 흰남노 때 많이 또 주목받았던 현인아 기자가 친절하게 또 해설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다음 뭡니까? 자, 끝으로 저희 단독 기사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상한 폐업 고위부도 극비 문건 입수. 사실 폐업이라는 거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장사가 안 돼서 폐업 보통 많이 하죠. 왜 폐업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극비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게다가 본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죠. 그리고 왜 고위 폐업을 했는지 극비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오늘 뉴스데스크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딩딩.